마지막 녹화 날, 낡은 스튜디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관객이 입장할 때마다 흔들리던 좌석, 늘 장난을 던지던 스태프의 농담, 장례를 데우던 리허설의 합창까지도 그날만큼은 한 박자씩 느려졌다. 사랑의 콜센터라는 이름이 처음 걸렸던 그때처럼 모두가 숨을 가다듬고 무대 중앙을 바라봤다. 끝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단호하고 종착역에 가까워질수록 더 조용해진다. 그 고요의 중심에 김용빈이 있었다. 검은 정장, 손에 쥔 오래된 마이크, 그리고 말수를 줄인 눈빛. 무대 뒤에서 탑7 멤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상하다는 신호를 주고받았고 객석 맨 앞줄에는 각자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추석 연휴 특집이라며 편성표에 찍힌 많은 장식 중 하나일 뿐이라고 모두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편성 시간이 2배로 늘었다는 공지가 스튜디오 박대기실을 한번 휩쓸고 간 뒤로 분위기는 보이지 않는 손에 끌리듯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아무도 이유를 몰랐다. 심지어 탑7도, 진행자도, 무대 감독도 몰랐다. 제작진 몇 명만이 입술을 굳게 닫고 있었다. 오프닝은 익숙했다. 관객 참여 멘트, 추석 인사, 시그니처 음악.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순서 뒤에 놓인 한 조각의 공백이 스태프의 헤드셋을 긴장시켰다. 큐시트의 3번과 4번 사이, 알 수 없는 블록. 그 블록을 위해 조명팀은 어제 새벽까지 레이아웃을 갈아엎었고 오케스트라의 파트고도 분절이 생겼다.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공연 감독은 그저 더 좋은 그림을 위한 수정이라며 웃었지만 무전기 끝에서 날아오던 목소리의 끝은 유난히 떨렸다. 첫 코너가 끝나갈 무렵 진행자 붐이 시나리오에 없던 호흡을 길게 들이마셨다. 이제 김용빈 씨의 아주 특별한 무대를 공개하겠습니다. 조명이 하나씩 꺼지고 빛은 무대 중앙을 향해 좁혀졌다. 아크릴 마룻바닥에 빛의 원이 맺히고 객석의 웅성임은 바람에 꺼진 촛불처럼 사라졌다. 그 안으로 김용빈이 들어섰다. 오래된 마이크를 들고 반걸음쯤 뒤에 선 채. 그가 첫 마디를 꺼내기 전 벽면 LED에 흑백 사진이 걸렸다. 어릴 때의 웃음, 가족의 식탁, 병상에 누운 아버지의 손. 익숙하지 않은 이미지를 목구멍으로 밀어 넣듯 관객은 침을 삼켰다. 이 마이크는 제가 무명일 때 쓰던 겁니다. 그날의 첫 문장.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웃음도, 농담도, 말끝을 흘리는 버릇도 사라지고 다만 또렷한 진심만이 남았다. 사랑의 콜센터에서 저는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늘 마음 한쪽에 덜 말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오늘은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순간 조명이 무대 옆을 비췄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이었다. 숨이 멎는 소리가 관객석의 이곳저곳에서 났다. 스태프도, 멤버들도, 심지어 진행자도 그 장면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 관객을 덮친 전율은 편성 시간이 2배로 늘어난 진짜 이유에 닿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김용빈이 먼저 꺼낸 제안이었다. 마지막 회를 노래의 결산으로만 남기지 말고 사랑을 돌려주는 시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청. 자신이 받은 응원과 박수, 무대 뒤에서 가슴에 박힌 위로, 병실에서 흘린 눈물까지도 무대 위로 올려놓고 싶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만들어주세요. 제작진 회의록의 첫 줄은 그렇게 시작됐다. 회의는 밤을 새웠다. 프로그램은 예능이지만 그가 제안한 것은 다큐멘터리의 심장과 같다. 웃음과 눈물에 도드라진 색 대신 생의 맥박을 그대로 드러내자는 요청. 위험했다. 리스크는 분명했다. 그러나 그 진심 앞에서 묻고 답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결정도 함께 자라났다. 결국 제작진은 기존의 큐시트를 걷어냈다. 편성 시간을 늘리고 음악 편곡을 바꾸고 조명 동선을 재구성하고 카메라 블로킹을 새로 짰다. 스태프들은 중간중간 자리를 비우며 전화를 걸었다. 기획부서, 편성부서, 심해, 광고. 모두가 마지막 회라는 단어 아래 하나의 문장을 통과해야 했다. 그 문장이 바로 시간 연장이었다.
그 연장의 핵심은 단 하나의 장면이었다. 가족. 가수 이전의 아들, 스타 이전의 아이, 그는 준비했다. 가족에게 무대를 소개하고 노래를 고르고 상영될 사진과 영상을 밤마다 검토했다. 어머니는 대본을 받지 않았다. 대본대로 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동생은 무대가 두려웠다. 그러나 오빠가 건넨 말이 그녀를 세웠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함께 말해줄 수 있을까? 그날 어머니가 마이크를 쥐고 내뱉은 첫마디는 스튜디오의 공기를 갈라놓았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제 아들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는 바로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감정은 이렇게 늦게 도착했지만 도착하고 나면 오래 앉아 있었다. 무대 뒤에서 손비나는 눈을 닦았다. 이찬원의 아버지는 자리에서 허리를 숙였다. 정동원의 할머니는 손자를 안았다. 가족들의 표정에는 방송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이 동시에 비쳤다. 그 장면이야말로 제작진이 끝까지 숨겨온 시간 연장의 이유였다. 관객이 알아채는 순간 모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팬서비스가 아니었다. 마지막 회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사랑을 형태로 남기기 위한 결정이었다. 다음 곡의 도입부가 피아노 위에서 천천히 흘렀다. 김용빈은 무릎을 굽히더니 오래된 마이크를 앞으로 가져왔다. 아버지의 노래였다. 불리지 못한 꿈을 대신 불러내는 메아리 같은 가사, 온기를 머금은 음의 공면, 점점 더 느려지는 호흡. 중간에 한 번, 그는 가사를 잊었다. 눈을 감고 입술을 다물고 숨을 길게 뽑아낸 뒤 다시 노래로 돌아왔다.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훑었다가 어머니의 손으로 갔다. 떨리는 손등에 한 줄의 눈물이 고였다. 화면이 객석을 비추자 꾹 참고 있던 한 아이의 울음이 새어나왔다. 누군가 박수를 시작했다. 그리고 스튜디오 전체가 일어나 박수를 이어붙였다. 무대 뒤에서는 감독이 헤드셋을 벗었다. 장면은 완성됐다. 그 다음의 일들은 물이 흐르듯 순서대로 찾아왔다. SNS가 녹화가 끝나기도 전에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방송 후 홈페이지는 새벽 내내 사연과 감사의 글로 넘쳤다. 한 시청자는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 앞에서 울었다고 적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프로그램이 그들의 일상에 건넨 위로의 온도를 기억했다. 추석 연휴에 텅 빈 도시를 지나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던 차 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익숙한 멜로디,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의 합창. 마지막 회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이어졌다. 숫자도 기록도 서로 앞다투어 전해졌다. 그러나 그중 중요한 것은 늘 하나였다. 왜 시간이 늘어났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 제작진은 인터뷰에서 짧게 말했다. 김용빈 씨의 제안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그날의 스태프 노트에는 또 다른 기록이 있다. 쇼콜라색 볼펜으로 적힌 낙서 같은 문장. 리허설 중 김용빈이 무대 바닥을 2번 쓰다듬고 퇴장했다. 이유는 남아있지 않다. 아마 첫 무대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던 주문처럼 마지막의 무대에도 행운이 머물기를 바랐을 것이다. 탑 7 멤버들이 하나둘 무대로 올라와 그를 안았을 때 손비나가 말하던 문장도 그때 적혔다. 형, 진짜 대단했어요. 아버지도 보고 계실 거예요. 말끝에 울음이 들이닥치자 모두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김용빈은 그제야 미소를 보였다. 이제는 울지 않을게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가 무대를 떠날 때 오래된 마이크는 다시 그의 손에 있었다. 낡았지만 더 반짝였다. 불빛을 담을 줄 아는 물건은 세월의 먼지 같은 것을 씻고 제 빛을 되찾는다. 편성 시간이 늘어난 선을 따라 프로그램은 새의 비행 경로처럼 궤적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러나 궤적은 한참 동안 하늘에 떠 있었다. 시청자들은 그 선을 따라 각자의 기억 속 마지막 장면을 덧그렸다.